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문제요. 유형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폼부터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본문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폼에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그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고객 이름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김인 경우에 글꼴은 굵게 배경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고객 이름의 이제 첫 번째 글자가 김인 거. 그러면 이제 김씨인 사람들만 글꼴을 굵게 그리고 배경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니까 요 눈금자 앞에서 한 번만 클릭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바꿀 거니까 서식이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조건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선택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레코드의 값을 이제 확인하거나 식을 사용하겠다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규칙 설명 편집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필드 값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요 필드 값이라는 거는 컨트롤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요 시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얘는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을 때만 서식이 지정되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고객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김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 이름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 사용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시기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이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 꺼내와라. 어디에서? 고객 이름이라는 그 필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글자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랑 똑같냐? 김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배경색을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요. 글꼴의 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배경색 요거 찍어주고 문제에서 이제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노랑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 이제 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양식 디자인이요.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보기 방식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폼 보기요. 폼 보기를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성이 김씨인 그 사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 폼이 이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레프트라고 쓰고 고객 이름이라는 이 필드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한 글자만 꺼내와라. 그게 김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 유형 2번 문제요. 유형 2번 문제 보니까 구매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구매 입력이라는 이 폼부터 일단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폼에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구매일자가 있대요. 구매일자가 지금 여기 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이 구매일자의 날짜가 짝수날인 경우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 일자를 봤을 때 연도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때 이제 날짜가 그랬으니까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죠.
요 일이 짝수 날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서식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매 일자에서 일단은 요 날짜에 해당하는 걸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우리가 날짜를 꺼내올 때는 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오면 됩니다. 그 꺼내온 날짜가 이제 뭐인 거? 짝수냐? 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짝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요. 나머지 값을 구해놓고 그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짝수란 얘기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럼 그건 이제 홀수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야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본문 컨트롤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할 거니까 요 앞에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전부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할 때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서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해서 요 서식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겁니다. 자, 해서 여기다 이제 함수식 쓰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매 일자에서 1만 추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day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day라고 쓰고 대괄호 열어주고요. 구매 일자에서 1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매 일자에서 1만 추출한 그 결과값을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 값을 구할 때 모드라는 요 명령어 써주면 되고요. 모드 2라고 써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 다 썼으면 이제 글꼴 스타일 지정해 줘야죠.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우리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빨간색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양식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폼 보기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짝수인 그 날에 대해서 전부 다 빨간색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이 폼도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식으로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day라고 쓰고 구매 일자에서 1만 추출해라. 그 1만 추출한 거를 모두 나머지 값 구해라. 얼마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모드라고 썼는데 이 모드는 엑셀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모드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이제 기호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간에 모드가 들어간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엑셀처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2번 문제 끝이요. 유형 3번 문제요. 자, 매출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매출 관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폼 본문에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상품명의 글자 수가 5 이하면 5 이하인 경우에 그때 이제 글꼴은 굵게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상품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뭐 여러 글자도 막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네 글자짜리 그렇게 이제 여러 글자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 상품명에 글자 수를 세야죠. 글자 수 셀 때 우리가 이제 len이라는 그 명령어,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 수를 세고 그게 5 이하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지고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상품명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폼 전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상품명 컨트롤만 상품명의 글자 수가 5글자 이하면 그때 글꼴을 굵게 이제 만들 겁니다. 해서 상품명 요거 이제 하나만 선택해주고 우리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규칙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선택이요.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함수식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글자 수를 구할 거니까 len이라고 써주고 어떤 거에 글자 수를 세라? 상품명이요. 상품명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글자 수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5 이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 썼으면 이제 글꼴 지정해 줘야죠. 글꼴은 굵게로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굵게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양식 디자인에 이동해서 우리가 폼 보기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5글자 이하인 그 상품명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굵게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렌이라는 거 요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명에서 글자 수를 세달라. 그 글자 수가 5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3번 문제 끝이요. 유형 4번 문제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성적 입력 세부라는 그 폼이 있대요. 성적 입력 세부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폼의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이제 학점 필드가 있대요. 학점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 있죠. 이곳에 이제 비어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A다, B다, C다, F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셀들도 있죠.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그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야죠. 그럼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거니까 눈금자에서 한번 클릭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다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선택이요. 선택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함수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시킨 게 학점 필드가 비어 있냐 안 비어 있냐 그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비어 있냐라고 물어볼 때 is null 하고 그 함수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해서 여기에 is null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필드명이요. 필드명은 어떤 필드요? 학점이라는 요 필드요. 해서 학점 필드가 비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학점 필드가 비어 있다면 이 is null이라는 그 함수의 결과가 이제 true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뭔가가 들어있을 때는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다 썼으면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배경색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배경색을 이제 표준색 노란색으로 우리가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폼 보기요. 폼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들에 대해서 비어있는 셀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색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X 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부 서식할 때 쓴 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is null이라고 써서 학점이라는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가로로 묶어줬습니다. 해서 학점 필드가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어있을 때 true 값이 나오고 학점에 이제 뭔가 들어있을 때는 false하고 거짓하고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4번 문제 끝이요. 유형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반품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반품 관리라는 폼 일단 실행부터 시키자고요. 반품 관리가 여기 있죠. 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폼 본문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하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반품 수가 그랬습니다. 반품 수가 전체 반품 수 평균 이상인 경우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전체 반품수의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 반품수의 평균을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avg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반품수가 전체 반품수의 평균 이상일 때 그때 글꼴을 굵게 설정하고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반품수가 이곳에 들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반품수하고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서식을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니까 이 앞에서 이제 한번 클릭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 규칙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시기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품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찍어주고 뒤에서 우리가 avg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품수의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품수가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써주고 이제 글꼴은 굵게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이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폼 보기 요거 이제 실행해 주면 되겠죠.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이 폼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조건부 서식 조건으로 사용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반품 수가 있다. 이 반품 수가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5번 문제 끝이요. 유형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상품 판매 일단 열어보자고요. 상품 판매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임의의 컨트롤에 커서가 위치하면 해당 컨트롤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채워지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요 셀만 배경색이 이제 노란색으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 셀 하나만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본문의 컨트롤을 선택하든 그 컨트롤이 그렇게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규칙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특정 필드에 이제 포커스가 있을 때 셀 배경색을 이제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배경색 찍어주고 우리가 노란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일단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폼 보기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시켜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첫 번째 칸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4 얘를 찍었더니 이곳이 이제 그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해서 내가 클릭하는 그곳이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유형 6번 문제 끝이요. 유형 7번 문제요. 유형 7번 문제 보니까 운행관리 폼에서 하래요. 운행관리라는 폼 일단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폼 본문에 txt 상호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상호에 산업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경우에 글꼴은 굵은 기울인 꼴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하는 게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txt 상호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는 상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써져 있을 때 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끝에 있어도 되는 거고 앞에 이제 산업이 있어도 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산업이라는 글자가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상호라는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상호라는 거 요거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여기서 이제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기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호 있죠. 자, 그 상호가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별표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산업 써주고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산업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면 돼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앞뒤로 뭐가 오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식 다 썼으면 이제 굵은 기울림꼴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한번 찍어주고 기울림꼴 요거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봐야죠. 해서 양식 디자인에 들어가서 폰보기 클릭이요. 폰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산업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운행관리 다 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내가 지금 상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게 산업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like라고 쓰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맞는 문자 써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7번 문제 끝이요. 유형 8번 문제요. 유형 8번 문제 보니까 일일 소비 입력이라는 이 펌에서 아래요. 일일 소비 입력이라고 여기 있죠. 자, 일단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CK 출금 항목이라고 있는데 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분류명이 외식비 2고, 외식비 2고, 그리고 금액 필드의 값이 2만 이상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분류명이 일단은 외식비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의 값이 2만 이상인 경우 그랬어요.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일단은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K 출금 항목이라고 그 필드는 제외하라 그랬습니다. 해서 그게 요 컨트롤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얘만 이제 우리가 선택 해제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있어요. Shift를 꾹 누른 상태에서 요 출금 항목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우리가 세 규칙 만들 거니까 세 규칙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여기다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첫 번째 조건은 분류명의 값이 외식비랑 똑같아야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분류명이라고 쓰고 대괄호 닫고요. 이 분류명에 들어있는 그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외식비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건 하나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end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금액 필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또 대괄호 열어서 금액이라고 우리가 작성해주고 이 금액의 값이 이번에는 2만 이상이냐 그 조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2만 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글꼴 스타일 적용시켜 줘야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리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해라.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서식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자, 그럼 이제 양식 디자인으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켜서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는 지금 분류명이 전화요금이에요. 핸드폰 요금이요. 수도요금이요. 하고 쭉쭉쭉 있죠.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서 외식비가 나와 있는 이곳으로 가자고요. 갔더니 지금처럼 외식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빨간색 적용된 게 아니죠. 왜? 우리 조건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외식비이면서 금액이 2만원 이상이에요. 외식비이면서 금액이 2만원 이상이 전부 다 맞죠? 서식이 지정 안 된 것들은 외식비는 맞긴 맞지만 2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식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조건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분류명의 값이 외식비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금액의 값이 2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이 XX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AND가 됐든 OR가 됐든 쓸 때 첫 번째 조건 쓰고 AND OR 여기다 써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 OR 쓰는 이 형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8번 문제 끝이요. 유형 9번 문제요. 문제 보니까 이제 씨앗 있고 현황이라는 그 폼에서 하래요. 그 폼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이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입고 수량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곳의 값이 50 이상일 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 요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복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복에 들어가서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요 앞에 눈금자에서 우리 클릭 한번 해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해주고요. 우리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여기서 이제 세규칙 지정할 거니까 세규칙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할 거니까 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드명이 뭐요? 입고 수량이죠.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서 입고 수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입고 수량의 값이 얼마 이상이요? 50 이상이요. 해서 크거나 같다 50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 집어넣어라 했습니다. 굵게 한번 찍어주고요. 밑줄 요거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양식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폼 보기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끝이요. 그럼 요 폼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작성한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9번 문제 끝이요. 유형 10번 문제요. 유형 10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사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회사 정보 조회라는 폼이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xt 시장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대해서 시장 구분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 코스닥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하고요. 배경색은 이제 표준색 진한 바다색 2 요걸로 이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 구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유가증권이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구분에 그 필드의 값이 이제 코스닥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배경색은 이제 표준색 진한 바다색 2 요걸로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고요. 일단은 요 컨트롤인 것 같은데 이 컨트롤 맞나 안 맞나 확인부터 좀 하자고요. 해당 컨트롤 먼저 선택해주고요. txt 시장 구분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줘야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시장 구분 필드 값이 코스닥이면 글꼴 스타일 바꾸고 그리고 이제 배경색도 바꿔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우리는 이 시장 구분 필드의 값이 이제 코스닥일 때 요 하나의 요 컨트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을 이제 변경시키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컨트롤이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해당 필드의 값이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뭐랑 똑같은 거? 코스닥이랑 이제 똑같은 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스닥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필드의 값이 코스닥이라는 요 데이터랑 같을 때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알았으니까 굵게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은 표준색 진한 바다색 2 요걸로 이제 하래요. 우리가 배경색을 이제 바꿔줄 때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표준색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진한 바다색 2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색깔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얘를 선택해 보니까 이제 진한 바다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한 바다색으로 바꿀 게 아니라 진한 바다색 2번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진한 바다색 2번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폼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폼을 이제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실행시켜서 여기 봤더니 얘는 이제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서식이 이제 변경이 안 된 거고요. 다음 데이터로 넘어갔더니 코스닥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꼴이 굵게 그렇게 변경이 됐고 배경색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 데이터 넘어가면 얘는 유가증권이니까 서식이 적용 안 됐고요. 그 다음 거는 또 코스닥이니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어봤는데 우리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 요 기능만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수식을 작성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진 그런 수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식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은 반복 연습이 정답입니다.